바르고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맛있는 초대 시간입니다. 최근 곳곳에서는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서울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김영현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그 식생활 교육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처음 시작하게 된 거라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최근에 식생활과 관련된 연구를 이제 이 인성과 접목을 해서 연구를 진행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 학교 폭력이 굉장히 심하게 이제 우리 사회에 문제로 대두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OECD 국가 이제 가입 국가 중에서도 자살하고 싶다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4명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우울증에 빠진 아이들이 이제 나타난다던가, 아니 또는 정서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최근에 심각하게 이제 많이 증가되고 있는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사실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식생활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그게 어느 정도는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외국에서는 이미 많이 좀 보고가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최근에 호주에서도 이제 코호트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를 우리나라에서도 좀 처음 시도해보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농림부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식생활 교육과 청소년 인성과의 그 연구를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게 진행이 된 건가요? 사실은 이제 교육과정 내에 갑자기 이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학교를 섭외하는 과정에 이제 중학교 중에서 이제 3학년을 저희가 이제 인천의 한 학교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선생님이랑 같이 교육과정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었고요. 관련된 과목들을 통해서 전 과목에서 식생활과 연관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 과목들을 다 이제 뽑아서 접목을 하면서 어느 과목에서는 적절하게 어떤 것들이 식생활로 들어가면 좋을지, 예를 들면 과학 시간에 몸에 대한 신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혀는 맛을 느끼는 기관이잖아요. 그럴 때 맛을 느끼는 혀의 미각을 느끼는 혀의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미각을 느끼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짠맛은 어디가 더 많이 느낄까? 단맛은 혀의 어느 부분이 느낄까? 이런 것들이 과학 시간에 할 수 있는 수업들이거든요. 그런 요소들을 다 뽑아서 식생활하고 어떤 것들이 연관이 있는지 저희가 뽑았어요. 근데 굉장히 좀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주로 이제 사회 과목, 도덕, 가정, 그 다음에 기타 관련된 이제 뽑을 수 있는 그나마 시간을 이제 선생님들이 내주실 수 있는 과목들, 이런 이제 뭐 과학, 도덕,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접목을 해서 선생님들하고 협의하에 이제 수업 시간 내에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가 연구 개발한 수업안을 가지고 수업을 선생님들이 해주시기도 하고, 텃밭 선생님들, 텃밭을 또 아이들이 가꾸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텃밭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음식도 해 먹고 맛도 보고 이러는 과정이 또 있었고, 또 이제 일부는 선생님들이 시간 내기 어려운 과목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가 한 4번 정도 제가 또 직접 수업을 하고, 그래서 이런 협의 과정을 통해서 학교에 이제 교장 선생님들하고 또 이제 그 반을 맡고 계시는 가정 선생님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 교육 과정을 분석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그 직접 교육도 해보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네.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나눔에 대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기아에 대한 체험이었는데, 네. 빵을 이제 저희가 하나 커다란 빵을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 빵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똑같이 나누는 거는 칼로도 똑같이 나눌 수 있는데 똑같이 칼로 나누지 않고 뒤에 있는 친구를 생각을 하면서 25명의 친구들이 남아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빵을 조금씩 이제 나눠 먹어서 맨 끝에 있는 친구도
그 빵을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 빵을 다 같이 좀 나눠 먹어보자 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누구 하나 더 막 이렇게 많이 먹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똑같이 다 같이 나눠 먹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먹는 거를 통해서 실제로 누군가 음식을 같이 나눈다는 의미를 같이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 남기지 않아야겠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은 나눠 먹어야 맛있는구나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재미있는 수업도 굉장히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 아이들이 깊은 고민을 하는 그런 수업이 이제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건강뿐만 아니라 뭐 환경이나 배려도 아이들이 함께 배운 거네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건강, 환경, 배려를 같이 담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네. 어땠나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체중을 다 이렇게 아이들 건강을 이제 검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자기의 몸에 대해서 적어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다 자기가 뚱뚱하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저희가 실제로 검사를 했는데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오히려 그 저체중으로 나온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하도 이제 아이들이 마른 사람이 예쁜 거야 이러다 보니까 마른 거에 목말라 있었던 아이들이 제가 저체중이에요 이런 거예요. 정말 아름다움은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씨와 내면을 가꾸는 거에 있다. 그런 마음씨와 내면을 가꾸는 건 남을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도덕적인 어떤 마음씨 가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태도, 이런 정의적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 프로그램이나 연구를 통해서 결국에는 식생활 교육과 인성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정의감이라든가 정직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전하고 비교했을 때 좀 높이 올라갔고요. 봉사나 헌신성 이런 부분에서도 또 전하고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하고 비교했을 때 뭐 오차 범위가 1 정도 많이 차이가 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의 변화를 봤을 때는 뭐 비타민 수치도 아이들이 높고, 그 다음에 엽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무기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높아졌어요. 아이들의 단백질량이 좀 많이 함량이 이제 높아졌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유의미하게 좀 많이 아이들이 좋아졌어요. 아이들이 뭐 사회성이나 이런 배려 이런 것도 많이 가치가 올라가고 그 수치가 많이 올라가고 그게 많이 도움이 식생활 교육 이거에 대한 게 전반적인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 식생활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잘 진행이 돼야 할까요? 밥을 먹는다는 거, 음식을 먹는다는 건 정말 중요한 교육이고, 이거는 굉장히 좀 우리가 국가적으로 국가 식생활 교육 계획을 세워서 모든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학부모한테도 해야 되고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그다음에 홍보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저희가 지금 밥 먹는 캠페인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밥 먹는 아이들에게 좀 밥을 먹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이렇게 다른 간식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식생활이 좀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게 되고, 요새는 이제 집밥 프로그램, 요새 사람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요리나 밥에 대한 아니면 그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식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밥을 또 지어서 나눠 먹을 수 있게끔 하는,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험 활동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식생활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국장님께서는 저희 마지막 공식 질문이거든요. 그럼 국장님께서는 나만의 바른 먹거리 혹시 어떤 걸 꼽으실 수가 있으세요? 김치
저는 김치 하나만 있으면 좀 건강한 식생활은 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나만의 바른 먹거리는 한마디로 국채식 위주의 이제 한식, 국제식 위주의 한식, 아까 말씀하신 김치와 함께. 예, 김치와 함께 밥과 함께 먹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네. 그럼 오늘은 네. 한번 그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현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